안녕하십니까. 공전행동 기사 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전행동 기사가 2014년도까지만 해도 주로 뭐냐, 공기조화의 부하 계산, 그 다음에 덕트 선도표 찾는 거, 이런 정도에다가 냉동에서는 2단 합축 계산 문제 정도 또는 EPR 정도, 그런 정도 문제를 치중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시험 보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이게 공전행동 기사가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뭐가 들어가냐, 원가절감이라는 이런 게 들어갔는데 2015년도 1회 때 문제에는 원가절감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나왔냐? 의외로 냉동의 실무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즉 다시 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위주로 이 좀 점수 따기 좋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예전 거는 좀 배제를 하고, 물론 중요한 거는 이제 발전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냉동 쪽에서도 조금 더 깊게 강의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시험에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적중 종합 예상 문제라고 해서 그걸 많이 했는데, 그 적중 종합 예상 문제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의 기출 문제에서 현재 쓸만한 것들, 좀 나올 만한 것들 추려가지고 적중 예상 문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현재 그 시험 나오는 문제 유형하고는 핀트가 조금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때 보충을 좀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공전행동 문제를 푸는데, 문제답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한 문제가 나와서 풀었을 때 정확하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업을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습공기 선도나 pH 선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뭐가 되냐면 비포용지로 해서 대부분 나갑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나오는 것은 비포가 아니라 A3 용지로 나와요. 덕트 선도표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이게 작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오차가 나옵니다. 교재 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도하고, 그런 것을 이제 가면서 조금 보완해 드릴 테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는 무조건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번 더 따져보고,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이 시험장에서 들어갈 때 실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에 나오는 문제랑 제가 강의하는 문제랑 숫자, 글자, 토시 하나는 틀리고 똑같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답 이렇게 외워나가요. 이러신 분들이 조금만 유형을 바꿔버리면 못 풉니다. 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외웠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배운 데서 하나도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거보다는 문제를 갖다가 정확히 이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한 문제를 최소한 몇 번? 3번 이상 풀어야만이 충분히 문제 적응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습공기 선도도 이제 그리는 방법, 보는 방법, 그런 게 예전엔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보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페이지보다는 2007년 4월 22일 날 시행한 문제입니다. 2007년 4월 22일 날 시행했던 기출문제, 그거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건물의 냉방부하 계산은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조건,
벽체 침입 열량 현열값이 5,000, 유리창 침입 열량 현열이 3,000, 극간풍 침입 열량이 현열이 500, 잠열이 700 하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으셔야 되는 게요. 물론 인체에서도 지금 현열, 잠열 나오는데 우리가 냉동에서 현열은 어떻게 구했죠? Q= Gc 델타 T에서 뭐가 변했다? 상태 변함없이 온도가 변할 때 현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열은 뭐가 되고 온도 변화 없이 뭐가 변한다? 상태가 변했을 때 잠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에서 지금 이 현열, 잠열, 인체 부하가 현열 부하도 있고 잠열 부하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상태가 변합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공기조화에서 잠열은 어떻게 구한다? 현열하고 잠열을 구할 때 현열은 역시 온도 변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이 주위에 있는 이 교실의 온도를 높인다. 그럼 이건 현열값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뭐가 나온다? 땀이 나오죠. 그죠? 이와 같이 잠열은 뭘 가지고 따지냐? 습도 가지고 따져주는 게 잠열이 됩니다. 그래서 현열을 구하는 시 QS는 Q0 곱하기 감마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현열부하 구하는 식이란 얘기예요. 풍량, 그 다음에 공기의 비중량, 공기의 비열, 온도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풍량이 바로 뭐가 되냐? 루베 per hour. 그 다음에 비중량 1.2인데 단위, 저 숫자는 빼버리고 단위만 보면 킬로그램 per 미터 3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곱해보니까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미터 3승이 약분이 돼버립니다. 결국 뭐가 나옵니까? 킬로그램 per hour가 나오죠. Q0 곱하기 감마. 요 값이 단위가 킬로그램 per hour. 시간당 체적 유량이 아니라 질량 유량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뭘 얘기합니까? 냉동에서 우리가 현열값, 감열값 구할 때 뭐로 구했어요? Q= Gc 델타 T 그랬죠? 바로 이 값이 G값이 된다는 얘기죠. Gc 델타 T G값. 그 다음에 CP는 당연히 뭐가 된다? 정압비열, 공기의 정압비열 0.24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요 감마 뭘 나타낸다고요? 공기의 비중량입니다. 그래서 1.2 kg per 미터 3승. 즉 공기 가로 세로 높이 1m씩. 그럼 1 입방미터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로 세로 1m씩. 요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는 뭐가 된다? 1 입방미터가 나오죠. 이걸 저울에 달아놓고 무게를 재면 얼마가 나온다? 1.2kg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의 비중량 1.2kg per 미터 3승. 시험장에서 공기의 비중량 따로 주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값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P는 뭘 나타낸다? 공기의 비열입니다. 정압비열이죠. P니까 CV 하고 나면 정적 비열 값이 되겠고, 그래서 이 비열은 0.24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1차 필기 시험할 때 많이 공부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델타 T는 당연히 뭐가 된다? 온도차를 얘기합니다. 온도차. 반면에 잠열부하 QL은 Q0 곱하기 감마 곱하기 597.3 곱하기 델타 X로 표시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공기조화에서 얘기하는 잠열을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Q0 곱하기 감마는 여기 Q0 곱하기 감마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하고 597.3은 뭘 나타내느냐. 자, 100도씨에서 물의 증발 잠열 값은 얼마다? 100도씨에서 물의 증발 잠열은 539. 그렇죠?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런데 597.3은 뭘 나타낸다? 물이 수증기가 된다. 물이 수증기가 된다. 몇 도씨에서부터?
물이 존재할 때부터 이 물이 수증기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물이 몇 도? 0도C에서부터 존재하니까 0도C에서도 물이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증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597.3은 0도C에서 물의 뭐다? (0도C에서) 물의 증발 잡열값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X는 뭐가 된다고요? 절대습도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간풍 얘기 나왔는데 틈새 바람이죠. 극간풍이 유리창 틈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극간풍, 다른 말로 틈새 바람 아니에요. 그러면 실내의 절대습도, 습도가 예를 들어서 50%다. 상대 습도가 50%다. 지금 실내에 여름철에 에어컨 같은 거 가동해가지고 실내에 뭡니까? 습도를 좀 잡아줘야 시원하죠, 더. 그래서 습도를 낮췄습니다. 근데 틈새 바람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들어온 공기 온도도 높지만 또 모두 갖고 있다? 여름철에 후덥지근하잖아요. 그죠? 습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습도와 실내 습도와 차이를 갖다가 계산해 주는 게 델타 X라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습도 이쪽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다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뭘 구해내는 식이다? 잡열을 구해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공기조에서 잡열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따진다? 습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잡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냉동에서 잡열 구할 때 저기 상태가 변했다는데 공기조의 상태 이건 뭐가 변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형광등 발생 열량했습니다. 현열이 얼마 나왔어요? 2000kcal/h 하고 났네. 형광등은 얼마 나오고? 1kcal/h 얼마당? 1kW당 시간당 1kcal의 열량을 갖다가 열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백열등은 뭐다? 요즘은 저번에 형광등 쓰지만 예전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전구 이렇게 쓰죠. 바로 그 전구가 백열등이란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얼마? 0.86 kcal/h kW가 되죠. 자, 이런 건 전부 다 1차일 때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외기 도입 부하하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공기 정압 비율 0점 이상, 공기의 비중량이 1.2 하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실내 취득 열량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네요. 자, 이거 지우고 할게요. 원칙적으로 이제 1번 같이 이렇게 실내 취득 열량을 구하시고 하는데 이게 2007년도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요즘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실내 취득 열량을 구할 때 현열량, 두 번째 잡열량. 큰 문제 1번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열해 줍니다. 요즘은. 그래서 현열값 따로 구하고 잡열값 따로 구해야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실내 취득 열량을 구하시니까 이거 따로 구해놓고 이거 따로 구해놓고 다 구했다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해서 두 개 더한 값이 실내 취득 열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냐 이렇게 나왔을 때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우선 정리를 해보게 되면 현열량은 벽체 현열량 값이 5000, 단위는 생략할게요. 5000. 그 다음에 유리창 침입 열량이 3000, 극간풍이 500 하고 나왔네요. 3000 더하기 500 더하기 그 다음에 인체
현열값이 800, 형광등이 2000, 800 더하기 2000. 이 문제는 참 뭡니까? 수치가 주어졌죠. 요즘은 수치 안 줘주고 직접 구해가지고 다 해야 하는데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거 외기 도입부하는데 잠깐 보시고요. 외기 도입부는 실내 취득 열량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참 많이 그리는 그림인데 실내에서 이와 같이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실내 공기 이제 환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영어로 리턴 에어, 우리말로 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실제로는 이쪽으로 일부 한 빠져나가고 여기서 들어오는 게 외기가 들어옵니다. 아웃에어 해가지고 외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외기가 30% 들어오면 여기 실내 공기 어떻게 합니까? 30%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생략해 놓고 그린 건데 리턴 에어, 아웃 에어 나와서 그 다음에 뭘 거칩니까? 에어 필터, CC, 쿨링 코일, 그 다음에 히팅 코일, 그 다음에 가습기, 그 다음에 송풍기 팬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에어 핸들링 유니트, 공기 조화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차 할 때 다음 중 공기 조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에어 필터, 냉각 코일, 히팅 코일, 가열 코일, 가습기 송풍기까지가 바로 뭐다? 공기 조화기로 들어갔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송풍기를 거쳐서 급기 덕트를 통해 가지고 바로 추출구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게 다시 취입구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턴 에어, 여기서 실내 취득 열량이라는 것은 어디? 여기에서 지금 받는 열량이에요. 여기에서. 그죠? 여기서 실내에서 받는 열량이라니. 실내에서 받는 열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 처음부터 나온 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벽체를 침입해서 들어오는 열량, 유리창, 극간풍, 인체, 형광등까지는 전부 다 어디? 실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외기 도입량은 얘입니다. 이게 아웃에어, 외기라는 얘기죠. 외기 도입량 이거니까 얘는 실내 부하와 외기 부하 합친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 냉각 코일 부하로 들어가는 거죠. 냉각 코일 부하. 실내 부하는 요거만 들어가는 거고. 이게 문제 뜻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다 더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 11,300하고 나오네요. 11,300 킬로칼로리 퍼 아워. 자, 두 번째 잠열량으로 들어가서 잠열은 극강품. 잠깐 보시면요. 부하 계산에서 잠열을 따지는 건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1차 할 때 좀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잠열을 따지는 세 가지 뭐다?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틈새 바람, 극간풍. 두 번째 인체에서 나오는 값. 세 번째 외기 도입, 외기 부하. 이 세 가지는 뭐다? 잠열 값으로 따진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극간풍에 얼마 나왔다? 700과 그 다음 인체 발생이 1000이네요. 700 더하기 1000. 그래서 1700.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고로 실내 취득 열량은 얼마? 11,300 더하기 1,700. 그래서 13,000이 나오나요? 예. 13,000 킬로칼로리 퍼 아워.
지금 1번 같이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구해줘야 된다. 아예 이걸 무시하고 그냥 쭉 다